오후 2시 책상 앞에 앉았는데 눈이 자꾸 감깁니다. 잠깐 감았다 떴을 뿐인데 20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낮잠이 부쩍 늘었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연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노화는 정말 매년 똑같은 속도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계단을 밟듯 갑자기 오는 것일까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와 사람의 뇌 조직이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주목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록 킬리피쉬입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은 수명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평균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평생을 관찰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화 연구에 자주 활용됩니다. 연구팀은 킬리피쉬 81마리를 각각의 수조에서 관찰했습니다. 사춘기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영상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동 속도는 얼마나 변했는지, 잠은 얼마나 자는지, 활동량은 어떤지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연구진이 처음 예상한 그림은 완만한 내리막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느려지고 한 달 뒤에는 조금 더 움직임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동안은 행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며칠 사이 갑자기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태가 또 일정 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런 전환이 물고기 한 마리당 평균 2차례에서 6차례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단계 내려간 물고기는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노화가 완만한 경사로가 아니라 평지와 계단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뒤의 차이만이 아니라 비교적 젊은 시기부터 다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오래 살았던 물고기는 낮에는 활발히 움직이고 밤에는 주로 잠을 잤습니다. 반대로 수명이 짧았던 물고기는 성체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이미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낮잠이 늘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었습니다. 순간적인 이동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중년기 단 며칠간 행동 자료만으로도 물고기의 남은 수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낮잠을 많이 자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서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낮잠이 수명을 줄였는지 아니면 몸속 노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낮잠이 늘어난 결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명과 활동량처럼 아주 일상적인 행동 속에 몸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정보를 매일 쌓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수면 시간을 기록합니다. 스마트폰은 걸음수를 셉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야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일부가 이제는 매일 손목과 휴대전화 속에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명이 짧은 물고기에게서 노화는 완만한 내리막이 아니라 안정기와 급격한 전환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이야기만으로는 아직 우리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람의 뇌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50세를 전후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50세가 되면 뇌가 나빠진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몰려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연구팀이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20세부터 95세까지 성인 40명의 사후 뇌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학습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될 때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향을 받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단순히 세포 숫자만 세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발현, 후속 유전체, 그리고 유전체의 3차원 구조까지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0세에서 75세 사이 해마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뇌의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미세아 교세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분자적 특징을 가진 세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지키던 면역 환경의 구성 자체가 중년 이후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액 내 장벽을 유지하는 세포의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여러 뇌세포에서는 유전체의 3차원 구조가 흐트러지고 세포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유전자 조절 체계도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 나이가 되는 순간 뇌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 뇌 안에서 염증과 신경퇴행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50세부터 알츠하이머가 시작된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사람이 사후 뇌 조직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뇌를 20세부터 90세까지 계속 추적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된 면역세포 변화가 알츠하이머병을 직접 일으킨다고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킬리피쉬에서는 행동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사람의 해마에서는 중년 이후 면역 환경이 재편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대상도 다르고 연구 방법도 다릅니다. 두 연구를 하나의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노화는 정말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0세까지 산다면 15년입니다. 90세까지 산다면 25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몇 살까지 스스로 걷고 여행하고 가족을 만나러 다닐 수 있느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노화의 변곡점이 두려워할 날짜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번째 생일이 되는 날 몸속에서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유전적 특성도 다르고 건강 상태와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연구를 50세가 되면 누구나 갑자기 늙는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킬리피쉬 연구에서는 수명과 활동량이 그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연구에서는 뇌 면역세포와 유전자 조절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는 연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수면 시간과 걸음수, 활동량 변화를 장기간 기록하고 여기에 혈액 검사나 영상 자료 같은 생물학적 지표를 더해 함께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기간입니다. 어제 낮잠을 좀 오래 잤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활발하던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달 동안 활동량이 줄고 수면 패턴까지 달라진다면 그 변화의 이유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부터 떠올립니다.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자산이 함께 존재합니다. 돈이 준비돼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노후 계획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의학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노후 설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낮잠이 늘었네. 이 한마디를 예전에는 그냥 나의 탓으로 넘겼다면 앞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의 졸림이나 한 번의 깜빡함만으로 건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연구가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달력 속 나이는 매년 정확히 한 살씩 늘어나는데 우리 몸의 시간은 꼭 그렇게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화는 특정 나이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의 변화가 일정한 속도로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50대를 전후로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달라졌다고 느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몸의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뇌 건강을 위해 실제 연구에서 반복해서 주목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수면과 운동, 혈압과 혈당, 사회적 활동이 우리 뇌와 건강 수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